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영업팀 이혜민입니다. 오늘 뉴스3은 역시나 강승희 대표님과 조세열 전무님 모셔서 5월 한 달 동안 어떤 뉴스들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강승희 대표님 뉴스 먼저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제일 핫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첫 번째 뉴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AI 버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월이 이제 금리 올릴 건지 말 건지 얘기한 부분 이렇게 세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부채 한도 협상 2021년도 거를 자꾸 이제 비교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때랑은 다르다. 근데 다르다는 게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한번 그 뉴스를 봤더니 공통점은 이제 미국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 이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하원 의원 봤을 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억제하고 싶어 한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를.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민주당이 대통령이고 상원이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하원이더라.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란 얘기죠, 결국은. 그다음에 다른 점을 보면은 이제 대화를 일찍 시작했대요. 2011년은. 네. 일찍 얘기를 시작해서 얘기를 계속하면서 된다 하면서 시간을 벌었는데 이번에는 1월 달에 넘어가고 나서 만나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우리 망한다, 디폴트다 이러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서 되게 좀 애매하다. 그래서 다르다. 그리고 그때는 적자 감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었대요. 네. 근데도 어려웠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안 하잖아요. 협의 안 한다. 네. 한 사람은 나는 그대로 갈 거다. 한 사람은 그냥 한 군데는 공화당은 그냥 연방지출 나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때랑 지금 이제 바이든 때랑 보면은 오바마 때는 그래도 그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라인 터서 만나고 이러는 게 좀 있었대요. 근데 지금 바이든 그 맥컷이랑 네. 안 좋대요, 전혀, 사이가. 네. 그래서 서로 따로 안 만난대요.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그 당시에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의원 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내고를 잘 못한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화가 왔을 때 아니 백악관에는 협상이란 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막 이랬었대요. 네. 네, 그런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이든은 워낙 의회에서 이제 맨날 이거 주고받고 하는 완전 이제 능구렁이 같은 분이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또 나뉘더라고요. 너무 믿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협상 끝에 가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원래 협상 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밀당하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유리한 거 탁 테이크하는 사람이 어차피 끝에 하지 않겠냐. 이게 네. 지금 컨센서스는 다 이제 글로 가 있긴 하니까 이걸 디폴트 내진 않겠지 않냐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 와중에 이제 제너드 앨런 재무장관은 계속 이번에 재앙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그 다음에 문서들도 실제로 공문을 만들어서 다 보냈더라고요, 하원에. 아예 그 트레저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문 보낸 내용까지 싹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에다 보내면서 진짜 이번에 문제되니까 이거 큰일 난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안보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약간은 이번에 잘못되는 거는 약간 이제 그 달러 패권하고도 뭔가 연동이 좀 있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뉴스에서 나왔던 건 마이클 콘자리라는 이제 그 루즈벨트 연구소 소장님인데 이분이 조금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2011년도에 그랬듯이 끝까지 가서 맨 마지막에 하원들이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하원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제일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스상. 네. 그러면 지금 이건 이제 뉴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드린 거고 일단은 CDS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과거 2011년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훨씬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3개월 금리도 되게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과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다르네요.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금리 같은 경우하고 금리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걸 멈추고 내려가길 바라고 있는 시기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의외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그때 대비해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때랑 똑같이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랑 완전히 다른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제 올라갈까 말까 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진 거고 그때 당시들은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슈들이 좀 더 쉬웠다면 쉬웠을 수 있는데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기업들 실적이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침체가 오냐 안 오냐는 게 갑자기 이 부채한도 때문에 조용해지면서 부채한도 이것까지 이제 진짜 잘못되면 침체 진짜 온다. 돈 주는 거 안 주는 거잖아요. 디폴트 나면은. 예, 그런 이슈들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포커스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 잘 넘어가는 거는 이거 협상을 잘 마친다는 개념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그 기업들이 그나마 지금 약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예상보다는. 그래서 예상보다는. 그래서 그게 계속 잘 나와지면 실질적으로는 그냥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그냥 미 부채한도도 넘어가는 거지. 잘못하면은 펀더멘탈까지 여기 한 대 더 때리면은 이건 진짜로 정말 재앙이 될 수도 예, 있겠네요.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잘못하면 진짜로 중국한테 이제 헤게몬을 좀 뺏길 수 있는 원래 지금 우크라이나 생기면서 달러 채권 러시아 거 안 줬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되게 큰 일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희 달러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근데 여기서 이번에 이제 이자도 안 줘요. 이자도 딜레이하고 이러면 이건 신뢰도가 완전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예. 그래서 빚도 많아요. 뭐 이러면은 이슈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그 BOA의 하트넷 그 스트래티지스트가 네. 그 버블이다. 주식 팔아라. 미국 주식 팔아라 이렇게 썼어요. 아, 이런 뉴스가 있었군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5월 19일 날 나온 뉴스인데 인공지능 버블이다.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장은 자꾸 금리 인상 끝났다 그런다. 그래서 네. 여기서 금리 오르는 날이면 너네 다 죽는다. 예, 다 죽는다. 그래서 수익률 올라가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3%대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 롱텀리는 3%대를 자꾸 예상을 하고 있는데 3% 안 가고 6%대 있으면은 이제 다 재앙이 온다. 네. 또 여기도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4,200, 지금이 4,200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200 수준이면 그냥 팔아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과거의 거품은 항상 쉬운 돈으로 시작해서 금리 인상으로 끝났다. 오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금리가 저금리가 쉬운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금리에서 올렸고 그 오른 데서 지금 끝냈다. 그게 1999년도에 인터넷 주식 랠리 때 경제 데이터랑 비교해 보면은 비슷했고 그게 9개월 뒤쯤 터졌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볼 거냐라고 보면 그 옆에 그래도 BOA에서 레포트 되면서 차트도 줬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70년대 골드 버블, 저도 몰랐는데 89년도에 재팬 버블, 그 다음에 아시아 크라이시스 끝나기 전에 아시아 버블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버블 2000년도, 네. 그 다음에 하우징 버블이 있어가지고 서브프라임 가기 전에 있었죠. 그래서 결국 하우징 버블 때문에 서브프라임 생겨가지고 미국 이제 난리 났었죠. 그래 놓고 차이나 버블. 한번 생겼었고 그리고 나서 쭉 왔다가 바이오텍 버블 2013년도 있었다가 그래서 나름 되게 잘 썼더라고요. 아크도 버블 중에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크가 이제 기술주 버블인 거죠, 그죠? 네. 그다음 비트코인 버블. 비트코인은 강력하게 높아요. 선을 글 수 없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 수준으로 차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팡 버블도 있었고 그랬는데 AI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만큼밖에 안 올랐잖아요. 네. 차트 보시면은 네.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를 왜 자기가 그려놓고도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닌데 버블이라고 저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오히려 빅테크들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많이 가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이 높아져도 이제 다 문제 생길 거 없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뭔가 생산성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3,000명씩 4,000명씩 막 자르니까 진짜 1억씩만 해도 3,000억이잖아요.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뭐 네. 기술이고. 기술이고 사람을 잘라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성과는 좋게 만들 수 만들 수 있고 있는. 레비뉴는 좋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AI 쪽 관련해서 버블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파월이 이게 20일 날 이제 그 버냉키랑 어떤 이제 회담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거예요. 워싱턴 DC에 있는 뭐 토마스 라흐바흐 리서치 컨퍼런스라는 데서 셋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전 연준 의장, 지금 연준 의장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저도 이제 뭐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녁 때 잠깐 봤었는데 진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뒤에. 당연히 뉴스에 나오는 얘기 막 당연한 얘기들만 당연한 계속해요. 얘기들. 그리고 절대로 답을 안 가르쳐주는.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은행들이 신용 경색이 생겼잖아요. 지금 네. 실제로 SVB 사태 생기면서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게 실제로 금리 인상한 거에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을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타이트가 됐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제 금리는 고점을 찍었나 본데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안 하나 봐.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어느 정도만 안정만 되면은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멈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드리븐을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고점은 찍었는데 언제 인하하느냐를 가지고 이제는 다 컨센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달라져요. 네. 9월이었다, 11월이었다, 9월 됐다, 네. 11월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냉키가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이제 9월로 갔다가 또 말 하나 또 누가 나오면은 11월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이제 패드와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걸로 지금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면 올해 안에 진짜 잘하면 한 번 정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시장은 한 3번 정도 한다고 내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 게 아니냐. 좀 너무 오버하는. 네, 시장이 좀 오버한 상태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다음은 그럼 조세열 전무님 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3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엘니뇨 관련된 뉴스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그 온실효과하고 그다음에 엘니뇨 때문에 이제 5년 내에 뭐 기록적인 수준으로 이제 뭐 기온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니뇨가 그러면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은 또 농산물 가격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갖다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갖고 이 뉴스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네. 엘니뇨는 태평양 동부 지방이죠. 거기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엘니뇨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낮으면은 평년 기온보다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상 엘니뇨 관측한 게 이제 1959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측을 했었을 때 12번의 이제 대규모 엘니뇨가 있었었고 9번의 이제 라니냐가 있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엘니뇨 현상 때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보면은 이제 이게 그 해수면의 온도가 이제 높다 보면 이제 이게 더 많은 양이 이제 증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어떤 지방은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고 또 따라서 또 어떤 지방은 또 가뭄이 들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엘니뇨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부 지방, 그다음에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도 남부,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데 있죠. 혼이라고 하는데 그 삐쭉 튀어나온 지방,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는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라든지 아니면 남아시아 뭐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도의 이제 사탕수수 쪽이라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 팜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제 보면 가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엘니뇨 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농산물 쪽에 이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은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가격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라니냐는 가격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었고요. 12번 그 엘니뇨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9번 라니냐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 데이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엘니뇨 때는 이제 농산물 가격, 이제 옥수수라든지 뭐 밀, 뭐 소이빈 할 거 없이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라니냐한테는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엘니뇨가 발생하진 않고 지금 중립 정도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라니냐였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립,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보면은 이제 대부분 기상학자들이 한 80%의 확률로 이제 그 엘니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강력한 엘니뇨가 올 게 한 55% 정도 된다고 해요. 보면 그러면 이제 엘니뇨 쪽으로 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적이 있다. 근데 뭐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얼마 전까지 19년부터는 사실 라니냐 쪽이었었는데 한 3년 동안 라니냐 했었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가격 올라갔잖아요. 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여기에 따라서 맞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엘니뇨 현상이 오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냥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계속 하락세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수개월 동안에 엘니뇨가 좀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이제 좀 상승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천연가스 얘기입니다. 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빠졌죠. 보면은 왕창 올라갔었다가 빠졌는데 계속 시추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가격은 왕창 빠졌는데 왜 그런지 그럴까요? 이제 네. 그걸 갖다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뭐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면은 보통 줄이지 않습니까? 생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는 예, 그렇죠. 고용을 네. 줄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고 이제 천연가스도 보통 그렇죠. 이제 만약에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이제 뭐 시추도 안 하고 뭐 그 사람도 해고시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생산을 줄여가지고 이제 공급을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안정되게 기다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계속 늘어나요. 작년보다 보면 시추 기계는 더 늘었어요. 작년에 한 4배 정도 뭐 평균 가격이 더 비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25%밖에 안 되는 가격에도 더 많은 양을 갖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 내년부터 신규 LNG 터미널이 이제 더 늘어나거든요.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프리포트에서 한동안 이제 중단이 되면서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물량이 이제 미국 쪽에 계속 쌓였었는데 미국이 이제 내년부터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양을 갖다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걸 다시 줄였다가 또 다시 늘리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이걸 한번 중단시켰다가 다시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내년 이래봤자 뭐 크게 많이 남은 거 아니니까 그냥 갖고 가보자. 갖고 가서 이제 내년에 이제 더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은 뭐 굳이 중단했다가 다시 늘릴 필요는 없지 않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지면은 이제 뭐 좋겠지만은 사실 그게 맞지 않는다면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한 6개월 동안에 보면은 5대 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3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야 너무 과도하게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도 있지만은 또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쪽에다가 기대를 걸고 계속 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업체들의 그 예상대로 그렇게 수요도 될지, 회복되고 가격도 네. 올라가고 뭐 다 해피한 상황이 될지 그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침체라고 안 보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일시적인 상황이고 일시적인 보는 거죠. 상황이다. 네. 뭐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뭐 가스 가격 가스 낮아지면 가격 어차피 전기료도 뭐 낮아질 낮아지고. 거고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사실 보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높을 시기는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제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아직 수요가 많이 줄어들 시기니까. 네, 줄어드는 시기인데 이제 뭐 고객 입장으로 봤을 때 뭐 낮게 나쁘지 않죠. 유지되면 뭐 좋기는 한 건데 뭐 업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저거는 이제 미국 비축유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많이 풀었었죠. 네. 그러니까 1억 8천만 배럴 정도 이제 풀었었고,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했었을 때 한참 뭐 인플레도 뭐 하고 이제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20불이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물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걸 풀면서 지금 현재 뭐 한 70불 정도로 빠졌으니까 뭐 잘 한 거죠. 예. 가격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또 고점에서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평균 가격이 매도 단가가 95불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70불 정도니까 뭐 숏으로 뭐 굉장히 잘 벌고 그다음에 물가도 안정시키고 뭐 이랬으니까 이제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잘 채워넣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다시 늘 거냐 말 네. 거냐.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사면서 가격을 또 올리면 또 안 좋잖아요.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것 같다가 그러면 안정적인 가격으로 잘 채워 넣는 게 이제 하면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다시 비축류를 사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서 할만하다. 그래서 한 70불 정도면은 이제 뭐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 번. 그래서 올 초에도 한번 좀 트라이를 했었었는데 좀 잘 안 됐었죠. 왜냐면은 이제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비축류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재구매하는 거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비축류를 방출했다가 다시 하는 경우는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팔았다가 사는 게 아니고 정유업체에다가 이제 빌려줬다가 거기서 정유업체에서 다시 이제 되갚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물량을 여기 줬다가 다시 이제 주는 수합이네요. 수합 형식으로 이제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를 했다가 이제 다시 사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서툴렀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는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랑 계속 뭐 뉴스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산다 그랬다가 안 산다 그랬다가 네. 근데 이제 그 올해 이제 했었던 거는 저거였었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목표를 잡았었던 게 6천만 배럴. 그러니까 1억 8천만 배럴을 갖다 그때 방출을 했었었는데 목표를 잡은 건 이제 6천만 배럴을 갖다가 67에서 72불 사이에 이제 채워 넣겠다. 그러니까 뭐 수량은 좀 줄었어요. 왜냐면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비축류가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완전 수입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최대 생산국이니까 뭐 좀 모자르면 뭐 생산해서 메꿔 넣어도 되니까 옛날 수준을 갖다 그렇게 유지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급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했었던 거는 저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정가로 해가지고 입찰을 받았었던 거죠. 자, 우리 요번에 300만 배럴 입찰을 하는데 가격 내봐. 그래서 이제 한 거죠. 근데 바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가격을 2주간 홀드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홀드요. 네.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2주간 홀드를 하는데 유가가 뭐 계속 바뀌는데 2주간 어떻게 홀드합니까? 그러면 이제 해지를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뭐 다행히 이제 가격이 빠지면은 싸게 사서 주면 되는데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제 이게 홀드한 기간 동안 이제 손해가 막심하게 되니까 이제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었던 가격대에 이제 가격이 못 들어오니까 첫 번째는 이제 안 한 거죠. 이제 300만 배럴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그거는 못 하고 아무도 홀드를 하는데 이제 그 가격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못 하고 요번에 이제 다시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가격을 받고 오늘 6월 9일 날 이제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번엔 좀 시스템을 좀 바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형식으로 그러니까 WTI 기준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는 WTI 기준 플러스 스프레드 얼마에 가격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홀드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안 져도 되는 거죠. 물론 스프레드도 변할 수가 있죠. 스프레드도 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위험이 상당히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할만한 거죠. 이 정도 스프레드 홀드 정도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좀 안 됐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잘못했던 거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스프레드 형식으로 바꿔서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면 유가가 올라가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세계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않죠. 그다음에 네. 또 중국도 그렇게 또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있죠. 예. 그다음 뭐 러시아에서도 또 싼 뭐 기름들이 계속 뭐 여기저기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기에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계속 사기 시작을 하면은 적어도 한 이 정도 레벨에서 밑으로 더 빠지는 거는 좀 막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돼요. 지금 한 300만 배럴 정도 하는데 이제 뭐 한 6천만 배럴 한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시기에 따라서 적어지면은 그래도 가격이 좀 낮아지면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밑엔 좀 막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뉴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아주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에도 어떤 흥미로운 뉴스들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